화학에서 주기율표의 어떤 경향성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기율표를 외우는 것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기율표는 외우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더 크게 도움이 되고 위안이 될 거예요. 많은 정보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우리가 이 주기율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오늘 그거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기율표는 이렇게 우리가 순서대로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어떤 순서를 배치를 할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자리 배치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름 외우기 좋으냐라고 얘기하면 오는 순서대로요, 번호 순서대로요, 뭐 키 순서대로요, 여러분 다양한 의견을 내는데 이 주기율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원자량이 증가하는 순서대로 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놨는데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것은 양성자의 수 또는 중성일 경우에 전자의 수하고 같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수소 같은 경우 제일 앞에 있는데 수소의 원자 번호가 1번이에요. 그러면 1번이라는 것은 수소는 양성자를 하나 가지고 있다. 헬륨은 양성자를 2개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원자 번호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쭉 배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규칙적인 성질이 있었는데 그 규칙적인 성질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이렇게 세로로 있는 경우, 세로로 있는 경우를 우리가 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족이라는 거는 이제 그룹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소는 다만 제일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 같이 올라가 있는 것 뿐이고 어떤 성질, 화학적인 성질 같은 거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어 놓은 거를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따로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핵을 중심으로 해서 전자 껍질들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안에 전자들은 무시하고 무조건 제일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는 경우 이렇게 전자가 하나씩 존재하는 거를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고 이렇게 원자 밑으로 내려갈수록 껍질들이 증가하겠죠. 껍질들이 증가하다 보면 아무래도 반경이 커지게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는 주기율표의 첫 번째 그룹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제일 바깥에는 전자가 하나 존재하는 거다.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알칼리 토금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칼리 금속하고 거의 비슷해요. 근데 옆에 있으니까 제일 바깥에 전자가 몇 개 존재할까? 2개 있겠죠. 네, 그래서 이 족에 모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 노란색 전이금속은 우리가 살짝 넘어가고요. 전이금속은 어떤 전형 원소하고는 다른 독특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에 아주 굉장히 자세히 배워야 될 것이고 전이금속은 전형 원소에 나타나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쭉 넘어가요. 자, 그러면 3A라고도 하고 우리가 13족이라고도 얘기하는 이 붕소족 B, 그 다음에 AL, 뭐 GA 이런 것들은 제일 바깥에 전자가 몇 개 있을까요? 그렇죠. 3개 있다. 그러면 탄소족 같은 경우에는 4개, 질소족 같은 경우에는 5개, 산소족 같은 경우에는 6개. 그리고 이 산소족 외에 옆에 있는 이것들은 알칼리 금속처럼 또 독특한 어떤 성질들이 있어요. 독특한 성질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름을 좀 붙여줍니다. 할로겐 원소라고 해서 할로겐족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불활성 기체, 비활성 기체라고 해서 이것들은 혼자 있는 것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안정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세로에 있는 족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가로로 나타내면 이게 뭐냐? 가로는 우리가 주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기, 같은 주기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같은 주기에 있는 것들, 1주기에 있는 것들은 전자의 어떤 껍질 수가 돼요. 전자 껍질 수가 하나다. 2주기에 모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은 전자 껍질 수가 2개, 3주기에 존재하는 것들은 전자 껍질 수가 3개가 된다. 4개, 5개, 6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전자 껍질 수가 점점 증가하면 여기 반경이라고 해서 원자 반지름, 원자 반경은 점차 증가하겠죠. 여러분들 옷을 하나씩 2개씩 입으면 이제 점점 두꺼워지는 것처럼 이 원자들도 껍질 수가 증가하게 될수록 반경이 커지게 됩니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반지름이 증가하게 된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보자고요. 제일 바깥에 전자가 하나 있었던 이런 것들은 옥텟트 규칙이라고 해서 8개가 채워지면 안정하다라는 어떤 규칙이 있는데, 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7개를 채워서 8개를 만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를 줘서 8개로 채워지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여기선 하나를 줍니다. 그 다음에는 알칼리토 금속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주기 때문에 전자가 두 개가 모자라서 플러스 2가가 되기 좋고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세 개를 주는 게 낫겠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죠. 주기도 뭐하고 받기도 뭐하고 이런 경우에는 전자를 크게 준다든지 받는다든지 하지를 않아요. 우리가 전자를 공유한다라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죠. 질소족 같은 경우에는 전자 3개를 받는 것이 좀 유리하겠네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거는 아니고 이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소족 같은 경우에는 바깥에 전자가 6개가 있다 보니까 2개만 받으면은 8개로 채워지겠네요. 할로겐족 같은 경우에는 7개가 있으니까 하나만 더 받으면 되겠죠. 이 비활성 기체, 불활성 기체 같은 경우에는 헬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8개로 안정된 어떤 전자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혼자서도 안정해요. 그래서 따로 결합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기율표에서는 어떤 순서와 규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읽어볼 수 있어요. 지금 본 것처럼 얘가 양이온을 띨 것인지 아니면 음이온을 띨 것인지, 음이온이라면 전자를 몇 개를 받을 것인지, 양이온이라면 전자를 몇 개를 줄 것인지, 그리고 반지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밑으로 내려갈수록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증가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원자 번호라는 것은 수가 된다. 핵 전하량이 어떻게 되느냐까지 다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주기율표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간략하게 주기율표의 어떤 전반적인 경향성만 우리가 살펴봤고, 다음에는 주기율표의 어떤 성질들, 이온화 결합이라든지 이온화 에너지라든지 전기 음성도 등등의 어떤 자세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